자, 음주 측정 부분입니다. 이 파트는 전년도 교재에 없던 파트입니다. 그래서 새로이 교재에 들어온 부분인데 여러분 교재는 60페이지 펴보세요. 자, 60페이지 펴보면 음주 측정 나와 있죠? 자, 보시면 일단 도로교통법 44조인데요. 1항 읽어보시고 2항 보시면 자, 경찰 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호흡 조사를 측정할 수가 있고, 이때 운전자는 이 측정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응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불복한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서 다시 측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 이상일 때 음주운전자가 되는 거죠. 자, 벌칙 조항이 있고요. 자, 판례 봅니다. 자, 이 판례는 우리가 진술거부권 할 때 나오는 판례잖아요. 보시면 주치운전 혐의자에게 호흡 측정기에 의한 주치 여부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어요. 요구했는데 이에 불응하면 뭐가 됩니까? 이 음주 측정 거부죄로 처벌받죠. 자, 이것은 진술이 아니죠.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처벌한다 하더라도 헌법 조항에 위반되지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 거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됐고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이 음주 측정을 위해서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 요건이 이 형소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할 것. 두 번째, 그쵸? 절차에 따라서 하라. 이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불응죄를 보았다고 인정했던 판례들 봅니다. 자, 호흡 측정기의 측정 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어넣지 않았다면 뭐가 되죠? 실질적으로 불응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에 불응을 했다면 불응 동그라미, 불응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고, 자, 밑에도 보시게 되면 거부했죠? 동그라미, 거부죄가 되죠. 자, 밑에도 자, 음주운전 종료 시부터 약 2시간 후에 집에 있던 피고인을 임의동행해서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자, 요구 당시에도 이 사람이 상당히 취해 있었어요.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면 이 요구는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이 판례 좀 출제가 잘 되니까 체크하시고요. 자, 목격자가 있어요. 목격자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2시간 후에 집에 가서 동행해서 측정 요구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위법이다 하면 틀려요. 자, 이것도 그 당시에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죠. 취해 있었기 때문에 또 불응죄가 인정된다면, 그렇죠? 그 결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나왔다 하더라도 불응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수가 되는 거죠. 여기서 불응죄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혈중 알코올 수치가 낮아졌다 하더라도 또는 원래 혈중 알코올 음주운전죄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 하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응했다면 불응죄 기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빠꾸 후진 없다는 거예요. 무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밑에 것도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죠. 동그라미 치시고, 자, 직구대로 데려온 이후에 3회에 걸쳐서 측정 요구를 했는데 이 친구가 불응했습니다. 그럼 불응죄가 되는 거예요. 불응죄. 자, 됐고요. 자, 다음 페이지 봅니다. 자, 그럼 불응죄가 안 되는 거 봅니다. 자, 첫 번째 줄 가보면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응할 의무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를 말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운전자가 1차에는 불응했어요. 1차에는 불응했는데 곧이어 이어진 2차에는 응했어요. 2차에는 응했다고 한다면 그때는 불응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음주 측정 요구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랬다면 이 자체가 위법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측정 요구 역시 마찬가지로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불응했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위법 셈을 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셈을 치시고 됐어요. 역시 증거를 쓸 수가 없어요. 자, 동의했다 하더라도 달라요. 달라질 거 없습니다. 똑같이 증거를 못 씁니다. 자, 위수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4번을 가보면 자, 음직중 불응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보시면 운전자가 직정에 응할 의무가 있는데 근데 그 운전자가 신체가 이상해요. 신체에 이상한 사유로 인해서 호흡 측정에 응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것까지 불응죄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신체 이상 나오죠? 셈을 치시고 그래서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는 않는다. 그 사유가 이제 밑에 나와 있죠? 척추장애를 앓고 있는 지체장애 상급입니다. 밑에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깊게 못합니다. 그랬다고 했을 때 제대로 불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응죄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개 판은 비슷하죠? 세 개 판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볼게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2번,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위수증과 관련된 판례이고요. 자, 됐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 변사적 검시인데요. 여기서 요 조문 하나 들어갔어요. 자, 수사 준칙 조항입니다. 그렇죠? 변사적 검시에 관련된 수사 준칙 조항 읽어볼게요. 자, 사법경찰관은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있다면 검사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고 돼 있고, 왜요? 주체가 이제 검사니까요. 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검사는 법에 따라 검시를 했을 때는 검증조서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검증했을 때는 또 검증조서에 따라서 각각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된다고 됐고요. 뭐 일반적인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사항을 보시면 사건 종결 전에 수사할 사항 등에 관해서 상호 의견을 제시 교환한다. 뭐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